여야 한 번씩 해야죠. 네, 처장님 지금 예.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또 더 질의 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7년차 경력 7년차 이상의 법조인들만 임용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7년차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뭐 5년차 혹은 지금 3년차까지 법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 5년차라고 치면요. 5년차이냐 7년차이냐는 내년에 그 임용을 준비하는 분들도 그렇고 준비하는 법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임용 준비나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 주실 수 있어요? 예.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마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만은 이번 8월에 올해 법관 선발이 끝났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부터 준비를 내년도 법관 선발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한 내년에 이제 법관 지망하시는 분들 특히 문제되는 5년에서 7년 사이 그분들은 지금 현재 자신의 내년 거취를 어떻게 할지 사실은 미리 거래관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걸 정리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저희들로 봐서 너무나 좀 크리티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신 건가요? 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긴 했고 또 한편으로 여기저기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도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겁니다. 그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갖춘 법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그동안 법원이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지적이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관예우나 후관예우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런 지적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고경력의 20년 전 단법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예우나 후관예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고경제자들이 들어와서 법관 정년이 현재처럼 65세로 마감이 된다고 할 때 이분들이 50세 이상이나 55세 이 정도 들어왔을 때 장래의 어떤 연금도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65세까지만 일하고 그 다음에는 밖에 나가더라도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분들에게서 끝까지 근무할 수 있을지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장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면 오히려 정관예우는 그러면 더더욱 커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후관예우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기타 저희들 사무분담에 관한 내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돌 관계가 없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이 충분하다고는 저희들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국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행법에도 보면은 그 매년 채용과 관련된 임용과 관련돼서 법사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실제로 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또 이게 문제가 제기됐던 것들인데 지나치게 대형 로펌 출신 중심으로 임용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그 경험이나 다양한 활동,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특수 분야에 대한 활동을 했던 분들이 실제 임용 과정에서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임용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 제기들도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아니면 기존과 좀 상황이 달라졌던 게 있는지 있으면 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법관 선발을 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수능 시험 치는 것처럼 그 점수를 잘 받아서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많은 외부에 있는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은 오랜 기간 밖에 있을 때 다시 법관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갈수록 법이 좀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인 법적 지식의 구비, 함량은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외시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어떤 법조인으로서 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단기간에 어떤 그런 공부를 통해서 리걸 마인드를 테스트하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의미 있는 변화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또 시험 범위를 저희들이 처음에 어떤 영역에서 시험 출제될 것인가라는 걸 갖다가 고지를 사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은 변화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순전히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해야만 법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영역에서 직역에서 충실하게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오던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우수하고 사명감 넘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통계는 제가 통계청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런 통계가 저희들이 이제 그 전체 법관으로 선발되는 인원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저희들 생각에서는 예, 점점 하향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법원행정처에서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또 설명 자료도 또 필요할 것이고 해서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다가 못하신 부분이라든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료라든가 더 준비해서 뭐 제출할 자료들은 각 의원실로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예, 전대엽 처장님. 예. 예, 이렇게 법조 경력 요건 10년제도 시행한 게 몇 년째 됐죠? 2011년에 설계해서 2013년도에 시작이 돼서 지금 2011년부터 시작하면 예. 14년 그리고 한 그래, 전가호를 비교해 보니까 부작용이 많다 이 말씀이죠? 예, 부작이나 말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희들 현재 그때 전제했던 여러 조건들이 이제 충족이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상당 앞으로 가더라도 그 부분은 충족이 힘든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법관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전가호를 비교하는 뭐 과학적인 계량 분석은 좀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해왔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 중입니다만 가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좀 법조 경력 요건을 좀 단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계시는 거죠? 예, 단축이 아니라 현재 5년까지 확장된 이 기간, 적어도 이 지점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고정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공직에 있어봤고 또 많은 또 법조인들을 만나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보면은 굳이 법조 경력 요건을 뭐 이렇게 길게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최소한의 검증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저는 제가 뭐 일소위에 들어가서 심의하지는 않겠지만 법조 경력 요건은 한 1년 정도로 이렇게 대폭 낮춰서 기본적인 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테스트해서 문제가 없다면 바로 이제 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뭔가 모든 것의 그 새로운 테스트의 결과를 반영해서 정상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점을 검토해 주시고요. 예. 예, 법무부 장관님. 예. 그 의사일정 사항과 관련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조정식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은 현 단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통합 시스템의 구축이 좀 먼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 검토 의견은 대항력 발생 시기가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현재 되어 있는데 이걸 동시에 하도록 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이 원칙적 공시 방법의 등기에 대한 예외 규정인데 이로 인해서 바로 다음 날이 아닌 그날로 할 때 생기는 문제가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이 점에 대한 예. 고려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 그렇죠. 굉장히 예민한 이 권리관계가 서로 행정기관 간의 정보의 불일치로 인해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명쾌하게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도입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러한 현실을 보면은 제가 정말 깝깝한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서 대표적으로 공약 중에 하나가 소위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겠다. 이미 우리나라의 수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충분히 만들 그런 수준에 와 있고 모든 여건도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이게 지연이 되고 있나요? 예? 제가 사실 행정부에 있을 때가 벌써 10년 가까이 지나는데 그때도 이미 부처 간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갖고 많이 이미 접근을 해왔던 상황인데 아직도 이게 완성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어쩌면 부처 간의 이해관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을 그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 행정의 정말 그 효율성을 위해서는
장관님들께서 의식적으로 실태를 정확히 한번 진단해 보시고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모든 부처의 소관 정보는 이 플랫폼, 국가가 갖고 있는 플랫폼 위에서 종합적으로 정말 같은 시간에 동시에 그 비교가 되고 서로 호환이 되면서 정말 국민들에게 요만큼의 그런 정보의 문제로 인한 그 불이익 있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 점을 좀 유념하셔서 국가 우리 정부 부처 간의 정보 통합 시스템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고 관련 부처 관계 대책회의를 꼭 만들어 주시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에 법무부 장관님이 나와 무관한 업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업무다 생각하시고 그 관계부처 회의에 또 안건도 한번 요구하시고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결과를 저에게 별도로 또 보고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박지원입니다. 법무장관께서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간첩죄 적용을 적국인 북한만 아니고 외국에 다 해야 된다 하는 데서 저는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국정원장을 경험해 보면은 산업 스파이 그리고 해킹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의 그 유명한 데이빗 생어 칼럼니스트는 지금 현재 21세기는 사이버 전쟁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실제로 북한도 우리에게 해킹하고 또 우리 산업 내용을 자꾸 해킹해서 가져갑니다마는 중국이고 뭐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보사를 보더라도 아니니까 저는 미국처럼 모든 외국에 대해서 우방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그런 기술 스파이나 이런 문제는 반드시 간첩죄를 적용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예. 우리가 법관 임명에 대해서 예. 지금보다는 변호사 경력을 좀 줄이자 하는 것은 여야가 동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로펌에서 뭐 상당 기간 되면은 거기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거기 파트너도 되고 대표 변호사도 되는데 거기에서 처지는 사람이 법관으로 들어와서 되겠느냐 이런 법관의 자질면도 굉장히 큰데 지금 여당에서는 3년, 야당에서는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태길이 돼야 되는데 법원 행정처 또는 대법원은 5년을 선호하십니까? 3년을 선호하십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어느 의견이든지 소위에서 의원님들께서 잘 이제 심의해 주시면은 그걸 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3년을 거쳐서 지금 5년까지 온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저희들 난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저희들 심기일전에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제 저희들이 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면 뭐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이제 소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면은 저희들은 그 부분을 전적으로 수용할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은 3년은 너무 짧고 5년은 너무 길다. 그럼 타협안이 4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년, 예를 들면 3년이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정말로 순수한 공적 영역에서 법조인으로서 실력도 기르고 또 공적인 영역에서의 활력도 이제 기여도 하고 이런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법관으로서 출발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결국에는 입법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진 부분 이후에서 이런 부분은 뭐 저희들이 이제 여러 의원님들의 해안을 바라고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법시험 로스쿨을 졸업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대법원에서 행정처에서 5년이다 3년이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참고가 되지 흔들리잖아요. 예. 제 위원님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신다면은 예.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정도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정말 확실하게 어떤 법조인으로서 삶을 산 사람이라면은 저희들이 그 중에서 더 좋은 인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5년보다는 3년을 선호하신다는 말씀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예. 개인이 법원 행정처장인데 그 생각 맞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주호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형법 제98조 그 간첩죄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본에 유리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군사, 경제, 심지어 그 영토, 대통령의 영토 수호 의무인 독도까지도 지금 뭐 일본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독도 앞바다에 일본 군함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그 윤석열 정부 하에 지금 어떤 장관님은 우리 선조 국적이 일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요. 윤석열 정부 하에 간첩 행위하고 있는 이런 그 문제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뭐 누구의 어떤 점을 간첩이라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첩죄에 대해서 그 일본과 관련해서 지금 외국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지금 적국을. 그러면 우리나라의 군사나 경제 심지어 영토와 관련한 군사 국가적인 기밀에 대해서 간첩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대대적인 간첩죄 단속이 필요하진 않는지 주무부처 장관님으로서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누구든지 이 법을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간첩 혐의가 있다면 수사받게 될 것입니다. 네,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간첩죄 빨리 개정해서 그 윤석열 정부 하에 간첩 행위하고 있는 사람 없는지 대대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장동혁 의원님. 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뭐 물론 다른 국가보안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이나 다른 법들이 있습니다만은 형법 제98조가 간첩죄에 대한 일반법입니다. 예. 지금 이 법조항을 손보면서 2항의 적국으로 되어 있고요. 예. 3항에 물론 2항 적국은 군사상 비밀로 되어 있는데 3항에 지금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면서 3항을 신설하는 안인데 지금 헌법 제3조 예.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예. 북한은 반국가 단체이지 적국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하면서 2항의 적국 그것은 그대로 두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예. 그리고 외국인 단체에 저는 반국가 단체도 포함시켜야지만 실효성이 더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보안법에는 다른 법이 있지만 예. 간첩죄에 관한 일반법을 만들면서는 적국에 북한이 포섭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과 판례에 의하면 뭐 헌법에 의하면 명확하죠. 예. 포섭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조직법 관련해서 3년으로 했을 때도 거기에 지원하는 법관들이 3년인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년에서부터 뭐 10년 이상 다양할 수도 있고 스펙트럼은 5년일 때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결국은 이제 최소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3년으로 한다면 각 판사의 업무나 예. 그다음에 고등법원인지 지방법원인지 여러 상황들에 따라서 다양한 선발 방법과 기준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발할 때 아까 우리 김용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정 로펌에 아니면 특정 대학에 특정 로스쿨에 집중되는 현상은 어떻게든 보완하셔야겠지만 몇 년으로 하든지 간에 예. 그 업무에 따라서 필요한 경력을 좀 다양하게 기준을 두고 선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영민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매년 경과보고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토론해 주시죠. 네, 처장님. 예. 법조인원화가 어찌됐건 세상 멀쩡을 좀 알고 사회생활을 하는 판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열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판사 장학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형 로펌에서 1, 2년씩 장학금 줘서 예. 판사 임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생각되면 예. 이렇게 공부시키는 예. 말들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서 대형 로펌뿐만 예. 아니라 뭐 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변호사 예. 활동하시거나 예. 뭐 15년 차면 안 뽑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아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장동률 의원님 안이나 이런 것들도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예. 다양하게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이 판사 장학생이란 말이 안 나오도록 좀 다양하게 뽑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법무부 장관님, 예.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와는 친분이 있으시죠? 근무를 같이 하는 같이 하셨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심우정 총장 후보자가 검찰총장 되시면 검찰총장 패싱이란 말은 안 나오겠네요. 긴밀하게 상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검찰총장하고 장관이 패싱이라는 이야기 나올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 이번에 저도 형법 개정안을 저도 냈습니다. 그래서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바인데요. 이 간첩죄는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또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하거나 또 사회 혼란을 부추기거나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이제 간첩죄의 적용은 사실상 북한 위주로 적용돼 왔죠. 적대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행위들도 적용이 되겠네요. 어떤 국익을 침해하는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특별히 제한이 없는 없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저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국도 적용될 것이고 또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 행위들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고 미국도 포함될 수 있겠죠. 뭐 당연히 우리 산업기술을 미국으로 유출하는 행위들도 지금 많잖아요. 일본도 있을 수 있고 중국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장관으로서 저는 간첩죄 적용 이제 헌법이 개정되면 적극적으로 좀 수사도 하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은 날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도 받고 또 은행 대출도 받았을 때 예.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사기죄가 될 텐데 예. 서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가 금융기관의 대출 피해 사기보다는 좀 더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더 무겁게 다가설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사적으로는 은행이 더 먼저고 그 서민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 조정식 의원님이 이러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예. 그 취지에는 이제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의 예. 제도를 더 우선시해야 예. 법적 안정성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좀 신중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금융기관의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 등기소에서 등기를 저당 등기를 하기 전에 예. 같은 날 그 해당 주택에 전입 신고가 새로 돼 있는 것이 있는지 예. 이것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으면 예. 대출 사기도 함께 막고 예. 서민들을 더 두텁게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협조체계 구축이 어려운 것일까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도 이제 어떻게 하면은 두 기관 서로 다른 기관이 이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법적 안정성을 갖다가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그렇지만 또 서민들이 이런 전세 사기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검토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 법원행정처와 행안부 간의 협조 체계만 잘 구축만 된다고 한다면 이런 피해는 서로 서민도 그 금융기관도 안 입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협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보다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방안을 많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토론은 준비해 주시고 법안 일소위로 회부해 주시면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유감 표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를 빌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상당히 모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빌런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개념이 이야기, 연극 등의 중심 인물로 악당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 뜻으로 악한, 악인, 세 번째 뜻으로 범죄자를 뜻합니다. 제가 악당, 악한, 악인, 범죄자입니까? 매우 불쾌하고요. 그런 악당 위원장과 같은 공간에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악당의 꼬붕들입니까? 자, 그리고 악당 상대방이에요. 곽규택 의원이 그러면 정의의 사도라도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악당 이상의 악당이에요. 가장 질 안 좋은 악당이죠. 그리고 유상범 간사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오늘은 빌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꼼수위원장의 모습을 보인 날이라며 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했고 의사 일정상 오늘은 경과보고 채택을 위한 법사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긴급 법안 상정을 요청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 의사 일정 안건을 이 시나리오에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공개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이가 나는 것은 좁혀보고 토론하고 그리고 결론 내면 될 것을 왜 안 들어오시냐. 왜 이것이 채택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확증 편향을 갖고 안 들어오시냐. 들어와서 본인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하면 될 것을 들어오지도 않고 왜 밖에 나가서 비난합니까? 비난을 하더라도 여기 와서 하고 주장을 하더라도 이 사무실에, 이 회의실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요. 저보고 꼼수라고 그러는데 저는 국회 법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회법 제59조 의안 상정 시기는요. 일부 개정 법률안은 15일, 재정법 전부 개정 법률안 및 폐지 법률안은 20일,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서 의결로 숙려기간을 생략할 수 있고요. 오늘도 법원조직법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의사 안건으로 채택을 했고 지금 법사위로 방금 보냈습니다. 이게 꼼수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국회법 58조 위원회 심사 규정에 보면요.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결로 소위원회에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련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새로 안건이 올라온 것은 간사와 협의해서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직회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다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제가 불법을 저지르는 양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요? 제가 꼼수를 부린 적이 있습니까? 국회법에 없는 것을 그러한 것을 했을 때 꼼수라고 그러죠. 국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로 국회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밖에 나가서 저를 마치 제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국회법에 의거하지 않은 것처럼 꼼수 부리고 있다고 그렇게 위원장을 비난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할 말이 있죠. 저보고 악당이라고요? 악한이라고요? 악인이라고요? 범죄자라고요? 진정한 대한민국의 지금 악당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그렇게 비하하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일본 우리 조상 할아버지들이 일본 국적이라는 노동부 장관을 임명한 그것이 헌법을 부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악당 행위예요.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취임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헌법을 준수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기자회견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재발 방지 약속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세요.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하세요. 사과하실 거면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사과하실 거면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제가 제3자한테 말씀드릴게요. 본인은 당사자지 제3자가 아닙니다. 국어 교육을 못 받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모욕적으로 말해요. 본인이 뭘 제3자예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당사자지? 당사자예요. 근데 왜 제3자라고 그래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빌런에 대해서는 제가 본인도 그 기자회견장에 참석해서 한 말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과하실 거면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발언권을 주고 말씀하세요. 발언권 드리지 않은데도 지금 얘기 잘하고 있구만요.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저쪽에 안 들려요. 공정하게 좀 답변을 할 수 있게 위원장님 우리가 과하면 잠시 정의하겠습니다.